공기를 모아서 압축하면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빛도 모아서 증폭하면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우선 빛부터 모아봅시다. 그런데 빛은 아무거나 합친다고 증폭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빛은 전파처럼 파동의 성질도 있는데요. 두 빛이 만나 더 강한 빛이 되기 위해선 서로 쌍둥이처럼 파형이 똑같아야 합니다. 파형이 같다는 건 같은 색깔이라는 것이고요. 이상 차이도 없어야 하는데 저 밀리터리 기초 상식은 최대한 전문 용어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빛은 서로의 파형이 쌍둥이처럼 똑같아야 1 플러스 1은 2가 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이런 빛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조명가게에선 찾을 수 없고요. 원자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원자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면 전자는 이 에너지를 흡수하여 보다 높은 궤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곤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오는데 이때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며 내려옵니다. 먹을 때가 있으면 내보낼 때도 있는 게 자연의 이치인가 봅니다. 그럼 앞에 이야기를 원자가 가지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다시 이야기해보면 여기에 외부의 에너지 유입이 없어 가장 평온한 원자가 있는데요. 이 원자에 빛 에너지가 들어오면 원자는 빛을 흡수하여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원자는 원래 자신이 있던 평온한 상태로 내려가길 원하고 그렇게 하려면 에너지를 비워야 하니까 빛들을 여러 방향으로 자유롭게 내보낸 후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모든 물질이 다 이런 것은 또 아니랍니다. 특정 몇몇 물질, 그중 가장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자는 에너지 정도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빛을 쬐이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는 건 일반 물질과 같지만 한 번에 바로 원래 상태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잠시 머무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머물러 있던 분자 중 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며 내려가면 그 빛은 주위의 분자를 자극하여 자극을 받은 분자도 빛을 내며 원래 상태로 내려가게 되는 현상이 잇따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빛이 특이합니다. 흡수되는 빛과 방출되는 빛의 방향이 신기하게도 같으며 빛의 색깔도 파장의 모습도 쌍둥이처럼 똑같다고 합니다. 그럼 이 빛들을 모으면 더 강한 빛으로 증폭이 가능하겠죠? 네, 레이저는 이 빛들을 모아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를 만들 빛이 생기기 위해선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금방 원래 상태로 내려오는 물질들은 안 되고요. 반드시 잠깐 머무는 순간이 있는 물질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에너지가 바닥 상태인 것들보다 잠깐 머무는 것들이 훨씬 많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연이은 반응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레이저를 만드는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으니 이제 그 빛들을 모을 차례입니다. 빛을 모으는 데는 당연히 이것, 거울을 이용합니다. 물론 일반 거울은 열을 견딜 수 없으니 안 되고요. 몰리브덴, 실리콘 등 여러 물질로 만든 특별한 거울을 사용하는데 미국은 고출력을 위해 다이아몬드까지 사용한다죠. 원통형 용기에 레이저 불빛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넣고요. 그것과 수직이 되도록
양쪽에 거울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빛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거울과 수직인 빛들은 양쪽 거울 사이를 왕복하면서 갇히게 됩니다. 이렇게 왕복할 때 같은 방향의 쌍둥이 빛들은 서로 합쳐지면서 점점 증폭되어 강한 빛으로 성장하다가 드디어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